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 모두가 알게 된 유튜브의 주인공 수만적입니다. 5월 1일 수요일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다들 잘 쉬었나요? 물론 안 쉬고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휴식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출근을 했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FOMC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한번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코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는 하락폭이 조금 큽니다. 다우 뭐 이런 식으로 지수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은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어요. 물론 조금 장 초반에는 하락을 하다가 이제 FOMC가 시작을 하면서 파월 발언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하면서 조금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와 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는 물론 근로자의 날이어서 국장은 쉬어가지고 그래도 1% 이상 하락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랑 이제 이틀의 미국 시장을 합쳐서 움직임을 정리해보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이너스 1.26%, S&P는 한 마이너스 2% 정도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2.3%로 하락폭이 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락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명서에서는 일단은 금리를 일단 동결했고요. 기준금리는 일단 5%대에서 아직 가고 있는데 6월부터는 양적 긴축을 늦추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적 긴축을 늦추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FOMC가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이제 지지부진 이제 조금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발언이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조금 올랐다가 다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모두 그때는 과거에는 이제 10%가 나왔었지만 지금은 성장도 인플레이션도 모두 다 3%대다 보니까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기는 한 것 같지만 인상은 없을 것 같다. 아마 인상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그래도 동결을 예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과거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계속 하락을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하면서 시장이 그래도 조금 좋았는데 이제는 동결이 생각보다 조금 오래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만 이거 인상도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3%대면 금리 인상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발언은 일단 최근 몇 달 동안 2%대 인플레이션을 목표에 대한 진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노동시장이 강하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 둔화됐고 주택시장에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언급도 없었다. 아마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는 일단은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그동안 이제 고공행진하던 유가 같은 경우에도 3% 이상을 하락했고 인플레 걱정은 그래도 한시름 놔도 될 것 같은 분위기긴 하죠. 아무래도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물가가 더 이상 안 올랐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인 바람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다들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번 달에 기업 발표,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실적 발표들이 다들 그래도 생각보다 좋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정보도 뭐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요. 이제 5월 3일 내일은 시티그룹 제가 또 좋아하는 기업이죠. 시티그룹과 5월 6일에는 이제 인텔 배당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5월 9일 목요일에는 월마트, 화이자 그리고 찰스 슈왑도 제가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5월 16일 스타벅스가 있는데 스타벅스, 쉐브론, 비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뒤에 한번 이야기해보고 5월 15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5월 31일에는 이제 리얼티 인컴 그리고 5월 30일에는 골드만삭스 등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5월 20일에는 존슨앤존스도 있죠. 그래서 배당도 이렇게 정보들 가볍게 이야기 드리고요. 비트코인 같은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하기 전에 스타벅스부터 조금 이야기하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제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발표가 조금 많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마켓에서 이미 한 10% 정도 하락을 했었다가 오늘 이제 장이 열리면서 한 16%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근 2년 동안 이제 2년이면 2024년 이쯤이죠. 이때가 최저점이 74.5달러 뭐 이 부분이 되는데 여기 거의 근접했습니다. 거의 최근 2년 사이에 저점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연간 매출이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2분기는 동일점 뭐라 적은 거야 이게 동일 점포 매출이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미국이랑 이제 중국에서 커피 수요가 조금 부진하고 고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그래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외식에 대한 지출에 대한 이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다들 느끼잖아. 밖에 나가서 밥 한 그릇 사 먹기도 힘들고 밥 한 그릇 사 먹더라도 이제 커피까지 마시기엔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가 커피가 조금 인기가 많지 않나? 아니면 이제 조금 저렴한 백다방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스타벅스가 아무래도 커피 중에서는 그래도 좀 하이엔드 고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죠. 밥 먹고 커피까지 사 먹으시려면. 근데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는 저는 좀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전 저점들과 조금 지지되는 선이기도 한데 근데 만약 이게 뚫리면 이제 얼마큼 많이 빠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또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섣불리 사기가 조금 무서운 게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만약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고서 조금 하락을 심하게 했으면 거래량이 조금밖에 안 터졌는데 하락을 이렇게 심하게 해? 라고 하면 저는 반대로 야 그러면 거래량이 조금만 더 잘 터져주면 상승하는 거는 진짜 더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번에는 조금 근데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무섭습니다. 지금 들어가기 조금 무섭고 조금 지켜보다가 이제 구매도 될 것 같은데 이제 70달러부터 50달러. 차이가 너무 크긴 하죠. 근데 한 이 정도는 이제 견뎌줄 수 있다 생각을 하면 이제 분할 매수하면서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꾸준히 늘려오고 있는 기업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배당금 받으면서 천천히 버텨가면 그래도 언젠가 커피는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주가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59,000달러 선이 조금 중요했었는데 59,000달러가 깨지고 잠깐 또 반등을 해주는가 싶더니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게 회복을 잘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59,000달러 다시 그냥 쭉 반등해가지고 원화 가격으로 1억 다시 찍어주고 하면 너무 마음이 푸근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보통 반감기 이후로 두세 달 동안은 계속 횡보를 하거나 하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55,000달러 그 이하 거의 52,000, 53,000달러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으로는 이제 지지선이 딱히 차트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빠질지는 몰라. 지금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수량을 늘려가거나 쭉 꾸준히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던 분들이 있으면 뭐 자기가 따로 구매하고 있는 알트까지 있다면 조금씩 소량으로 이제 구매 분할 매수해 가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매도할 생각이 없던 뭐 저와 같은 비슷한 구매자들이 있겠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지금 엄청 커요. 삼성전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많이 하죠. 물론 가격이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덩치도 어느 정도 커졌기 때문에 안정성도 충분히 저는 삼성전자보다도 안정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꼭 국내 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기업이랑 비교하더라도 시총이 말이 안 돼요. 많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연말에는 이제 다들 푸근하게 수익 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멘탈 관리 잘 하시고 꾸준히 분할 매수해 가면서 연말에는 꼭 좋은 수익을 거두면서 편안한 겨울 보냈으면 따뜻한 겨울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